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특히 캠핑 가는 분들도 많고 저도 한번 떠나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캠핑을 떠날 때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캠핑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캠핑 짐 나르는데도요. 조금씩 자주 옮겨야 우리 허리 안 다치고요. 또 잠을 주무실 때도 너무 차갑거나 딱딱한 곳에서 자면 허리 아프잖아요. 우리 또 이 허리 건강 생각해야 될 때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건강 챙기면서 캠핑 떠나보시면 좋겠네요. 아, 여름 다 지나고 갑자기 캠핑 이야기를 딱 해보네. 네. 사실 요즘은 상상도 못하지만 말이죠. 임진왜란 지나고 에이, 가보, 에이, 경장 뭐 이런 또 나왔어, 6.25 또 나왔어. 지나면서 말이요. 이 옛날에 한여름만 되면 이 산이나 바닷가 이런 돗자리 쫙 펴고 물소리 쫙 들으면 나가는 사람 많았어. 근데 이래 산도 강도 없다. 이러면 그냥 길바닥에 돗자리 깔고 네. 평평한 도리에다가 뭐 돗자리 깔고 딱 자고 일나봐. 이 돗자리 자국들은 막 생기지. 몸은 온데 뚜디만 그처럼 막 욱신욱신거리고 아프죠. 난리가 나. 네. 예? 이리 아픈 거를 그래 캠핑 나간다고 온 싸들고 다니면서 말라가냐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제일 나가면 개고생이야. 에이, 안 돼. 그거는 진짜 캠핑다운 캠핑을 안 가보셔서 그래요. 뭔 소리해. 이게 딱 감성 있는 그 캠핑만의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저는 캠핑 가서 컵라면이라든지 저 먹으러 가거든요. 네, 컵라면을 딱 시작을 해서 이제 불멍 딱 때우면서 고기 구워 먹고 시원한 캔맥주 먹고 그리고 입가심이랑 고구마 구워 먹으면 고구마 필수. 진짜 그날 이제 한 2kg 찌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가볍게 먹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밖에서 맞습니다. 먹으면 또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이 생각에 그냥 밖에서 먹는 거 다 좋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불멍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요즘 이제 불 색깔을 초록색이나 노란색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가루가 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이렇게 탁 뿌리기만 하면 색이 쫙 변하는데 이게 금속 반응을 이용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루로 이렇게 넣기보다는 통째로 그냥 넣어가지고 하는 게 또 이제 안전하다고 하니까 불멍하실 때 혹시나 캠핑 중 여러분 신기한 요 마법의 가루 그냥 통째로 넣고 좀 안전하게 불멍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공클 식구들끼리 캠핑 한번 딱 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죠? 너무 좋아요. 네. 가요 이거 추천 한번 해주세요 우리 진짜 쌤이. 재밌죠. 아, 됐어. 그냥 집에 앉아가고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아. 그 뭐 밖에 나면 고생이야. 낭만이 없어. 우리는 호캉스 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도 이 캠핑 얘기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떠나고 싶어지는 기분 들 것 같습니다. 저희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 건강도 지키면서 가을도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공개 클리닉 웰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니다. 침묵의 장기 간.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기고는 간 때문이야 여러 원인에 의해 우리의 간은 병들어 가는데요. 매년 전 세계 150만 명이 간염으로 사망하고 있고 비알코올 지방간과 알코올성 간 질환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괴로운 간. 오는 10월 20일 간의 날을 맞아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영상으로 방금 보신 것처럼 10월 20일이 간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만은 우리 간을 좀 소중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간의 날을 맞아서 간과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주치의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소화기내과 이동현 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간 건강을 위해서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고자 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뭐 우리가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간이 뭔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참 많지 않습니까? 속담도 뭐 간이 배밖에 나왔다. 뭐 아니면은 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떤 역할들을 정확히 우리 간이 해주고 있는 건가요? 네, 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3천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3천억 예, 개요. 그리고 무게가 1.2kg에서 1.5kg 정도 되고요. 우리 인체 장기 중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장기이기 때문에 오른쪽 늑골 갈비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만져지지가 않고요. 어떤 질환이 발생해서 간의 크기가 커진다든지 종양이 발생하게 되면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소장이나 대장에서 이 영양분들이 들어가는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을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영양분들은 반드시 간문맥을 거쳐서 간을 통과해서 전신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아주 중요한 영양소 대사에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다양한 약물들이 간에서 대사가 되어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장과 대장에서는 나쁜 물질, 독성 물질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장기도 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한마디로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이게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소화액이 필요하거든요. 간에서는 담즙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소화액을 네. 만들어냅니다. 지금 진짜 그 중요한 예.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말씀하실 네. 때 그 만지면 된다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한 50만 명이 보고 있을 텐데 이 중에 한 49만 명은 지금 다 이렇게 만져보고 있을 아니, 거거든. 오른쪽 갈비뼈 맞아요. 아래라고 지금 하니까 만지고 계시죠? 근데 지금 이래 이게 만져서 압니까? 만져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네, 지금? 보통은 만져지지가 않죠. 이제 만져졌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간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우리 간에 또 관심 많잖아요. 간 그러니까. 건강에. 네. 간염 생각이 저는 좀 그렇지. 나는데 그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까지 있죠. D형은 없죠. 네. 간염은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 간염, 비알코올 지방 간염, 독성 간염, 자가면역성 간염과 다양하게 있는데 간염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이러스성 간염입니다. 네, 바이러스성 간염에는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D형 간염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어요? 네, E형 오. 간염도 있습니다. 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ABC이기 때문에 보통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이 바이러스성 간염은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 동일하게 감염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야,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생각해 보면 A, B, C 이렇게 간 바이러스의 종류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다르게 보면 하나씩 다르게 보면 맞는 겁니까 이게 이제 네, 간에 대해서? 바이러스 구조학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일으키는 질환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예. 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라 이름이 붙게 된 연유를 잠깐 살펴보면요. 처음에 어떤 전염성 경로를 통해서 간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구 감염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 한 가지 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경구 감염을 통해서 일어나는 간염을 A형 간염, 혈액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간염을 B형 간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형 간염도 아니고 B형 간염도 아닌데 주로 혈액을 매개로 해서 전염되는 다른 간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요. 처음에는 이 간염을 너네이 넘비 간염이라고 하다가 1989년도에 이 간염 바이러스의 원인조차 정확하게 규명이 되면서 C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명명되게 되어졌습니다. C형은 알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왜 우리나라는 가족들끼리 찌개도 같이 떠먹고 또 떠먹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염 환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래 네. 여기 요에 말 많았다. 그렇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매개로 해서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국을 같이 떠먹는다든지 식기를 사용한다든지 네. 혹은 악수를 한다든지 네. 또는 술잔을 돌린다든지 뽀뽀를 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통해서는 절대 감염되지가 않습니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일상생활에서 감염될 정도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단지 오염된 침, 주사기, 면도기 혹은 손톱깎이 등을 통해서 피부 점막 이 손상이 되어져서 이 혈관 내로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B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다량의 혈액에 노출되기 때문에 네. 신생아가 이 시기에 감염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수인성 간염병과 동일하게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식기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이게 전립선염이 있다고 해서 전립선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간염은 어떻습니까? 간암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간암은 랜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기타의 암과는 달리 위험 인자가 굉장히 분명한 암입니다. 간암의 95% 이상은 만성 간염 환자에서만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간염 상태에서 바로 간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만성 간염이 지속되게 되면 간 세포가 파괴되고 수복되는 과정에 상처를 입고 딱딱하게 굳어 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과정을 간 섬유화라고 합니다. 간 섬유화가 점점점 진행된 가장 마지막 단계가 간 경화가 되겠죠. 좌측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간이거든요. 간 표면이 굉장히 매끈하죠. 네. 예뻐요. 중간에 있는 것이 색깔이 좀 노랗게 되면서 간 크기가 커져 있는데요. 이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지방이 이렇게 덮인 건가요? 간 세포 사이사이에 지방이 침착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만성 간염이 지속되게 되면 간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결절이 생기고 간 크기가 위축되게 되는 네네. 간경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간경화에서 간경화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일부 환자에 있어서 간의 종양이 생기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암이 간세포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암세포라는 얘기죠? 네, 저 모양에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네. 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침묵의 장기이니만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시간 간에 대한 오해를 제대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도 한번 해봐야죠. 네. 자, 간 건강에 관한 팩트 체크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도 피곤한 건 간 때문이다. 때문이다. 자도 나만 자도 피곤해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현대인 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회사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애들 때문이다. 뭐 부장님 때문이다. 자, 하나, 둘, 셋. 이게 완전 혼자 나뉘네요. 그렇게 가시네요. 간 때문이. 자도 피곤한 건 간 때문이지. 왜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뭐 약을 먹든 음식을 먹든 이런 거는 뭐 탄수화물이 들어왔다, 지방이 들어왔다, 단백질을 간에서 해가지고 지금용 단백질이 필요한 거는 다 보내고 이 일을 그렇게 샥 빠지게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도 좀 쉬자 좀 자자 이래가지고 잔다니까네. 하나만 알고들은 모르시네. 그러면 여기 지금 다 피곤한 분들은 다 간에 문제가 있은 거면 큰일 나게요. 그러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수면의 질이 안 좋거나 저 같은 경우는 꿈을 많이 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도 너무 피곤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네. 간의 피로뿐만 아니라 네. 눈의 피로, 다리의 피로 모든 피로가 맞아. 축적되기 때문에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지. 맞지. 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베개를 바꿔보신다든지 아로마를 피워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네. 과음한 날에 잠을 얕게 자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좀 깰 때고 있고 네. 그다음 좀 목이 마르니까 물 마시러 일어나고. 바꾸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과음하면 아니에요. 넘어갈 뻔했네. 아이고. 자,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네요. 네. 부장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간 때문이 아니에요. 네, 피로한 것은 간 때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행이다. 네, 생리적인 피로, 정신적인 피로 또는 만성 피로 증후군, 만성 대사성 질환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은 간 세포가 50% 이상 파괴되는 간경화에 이르기까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이 훨씬 많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이게 정말 알겠습니다. 자, 진짜 이 침묵의 장기라는 말에 괜히 또 이렇게 한 번씩 무서워져요. 간은 지금 몇 %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술이 센 사람은 간이 튼튼하다. 잠깐 죄송.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헤이. 다들 또 약간 다들 간에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공글 식구들. 야, 네. 일단 뭐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그럴까요? 간보다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좀 없는 분들은 이게 술을 먹었을 때 얼굴이 좀 빨리 빨개진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분해 효소가 그냥 몸에서 이게 좀 잘 받쳐주기 때문에 술을 잘 먹는 거지 꼭 간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오, 끄덕끄덕하셨어요. 맞나요? 저는 네. 간이 좋은 사람들은 네. 술을 잘 먹었어. 그쵸. 그래서 이래 술을 안 먹던 사람이 술을 좀 먹을 때 우리가 야 역시 니는 간이 생간이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이랬거든. 근데 이걸 그냥 평생을 계속 먹는다고 간이 다 해독해 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초창기는 술이 센 사람은 간이 튼튼해. 왜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 뭐 슈퍼 간, 베이비 간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술을 너무 잘 드시는 분들한테는. 타고난 주량은 좀 타고나는 게 있다고 우리가 맞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알코올 분해 효소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이 튼튼하면은 술을 더 잘 마실 수 있다. 이거는 팩트일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제 편을 좀 들어주세요. 진짜 이 술이 센 사람들은 간이 튼튼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뭐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런 건지. 정답은요? 맞는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량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주량이 센 건가요? 네, 술이 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숙취를 일으키는 알코올의 대사 산물을 처리하는 효소 체계가 발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야, 네. 오, 진씨 정확하네요,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알코올을 잘 대사시켜서 숙취에는 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간이 구조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렇게 술을 잘 마시는 분들, 숙취에 강한 분들은 아무래도 알코올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나 그다음에 알코올성 간 질환을 가진 경우가 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술이 세다고 해서 간이 튼튼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내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잔 두 잔을 먹어도 그 우땡땡을 먹고 나면 먹으면 그 좀 더 괜찮은 것 같긴 하던데요. 네, 알코올 대사 산물을 분해하는 그 효소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독성 물질을 빨리 대사시키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나 알코올성 간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코올의 절대적인 섭취량입니다. 네, 섭취량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알코올성 간 질환이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한계라는 게 어느 정도 아, 양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네. 박민선 씨는 소주 3병을 한 병으로 줄이라 이 말이야. 다른 세 병을 마셔요. 3병을 원샷 하지 마라 이 아유, 말이지. 저는 세 잔도 잘 못 먹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이 네, 적정량인가요? 안전한 그 알코올의 섭취를 어느 정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개인 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정하는 것은 어려운데 남성의 경우에는 30g 이하 하루 평균, 여성의 경우에는 20g 이하로 복용하는 것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g이요? 그럼 몇 잔으로 도 기준? 따지면은- 몇 도 네, 기준인가요? 표준잔 한 잔에 약 10g의 알코올이 소주 2잔 먹으라 이 말이네.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잔을 넘지 않도록, 두 잔, 세 잔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야, 여기에서 이제 자, 마지막 팩트 체크 한번 집중해서 가보겠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 간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거 왜 우리 생일날 되면은 메신저 이렇게 깨톡 같은 걸로 이렇게 선물 막 많이 보내주잖아요. 맞아요. 네네. 저는 밀크시슬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아이고, 남일 같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네. 이렇게 꾸준히 먹다 보니까 또 괜히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자, 하나, 둘, 셋. 헤이. 와, 지금 세 번째 중에 지금 하나도 못 맞추고 있는데 다들 저는 또 그죠? 무조건 오러 갑니다. 네, 영양제는 당연히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조건 도움된다고 저는 보는 게 저는 알코올 러버로서 이거를 먹다가 안 먹고 까먹고 며칠 안 먹고 있다가 술을 먹으면 갑자기 얼굴이 확 빨개져요.
이게 이런 영향도 네. 끼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X를 안 진짜 간 X를 안 영양제가 들었으면 도움이 좋겠는데.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틀렸어 우리? 어머. 밀크시슬과 네. 그러니까요. 야, 뭐야? 아니에요? 네. 헛개나무 추출물 많이 그래. 먹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네, 간 영양제가 환자가 아니면 일반인이 느끼는 피로감을 개선하는데 주관적인 증상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간 수치 개선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만성 간염이 지속되어 근만성 간염이 지속되어서 간 섬유화로 진행하게 되고 여기서 간경화나 간암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간 영양제를 강영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한다고 해서 섬유화를 예방하거나 간경화를 예방하거나 간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간 전문의들은 이러한 간 영양제를 의존하지 않도록 오히려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모르고 있나? 오늘 세 개 다 틀렸나? 근데 진짜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맞는 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네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라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그래. 아, 이거 간한테 좀 모르겠네. 미안해집니다. 그죠? 네, 간질환에 대한 팩트체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간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 간염에서 또 간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침묵의 장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부장님. 네. 간염이 처음에 생겼을 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좀 있을까요? 네, 간염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 시기에 따라서요. 급성 간염과 만성 간염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급성 간염의 일부 특히 이제 성인에 있어서 A형 간염에 걸리게 되면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아, 네. 이런 경우는 황달도 오게 되고요.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고요. 속이 메스껍고 소화 기능이 현격하게 저하가 되어서서 보통은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간질환이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경우에서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자각 증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 간염은 대부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이 진행해서 초기 간경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간암의 크기가 2cm 이상 커져서 약 2기 간암으로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간경화를 지나서 중기 간경화로 진행하게 되면 황달이 생긴다든지 배가 불러오는 복수가 찬다든지 다리가 붓는다든지 또는 정맥류 출혈로 인해서 토혈을 한다든지 하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뒤늦게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그럼 A형 간염이 무서운 거네요, 그죠? 네, A형 간염이 이제 아주 소화기에 감염되면 보통 무증상으로 넘어가요. 소화기에는 가벼운 감기처럼 넘어가게 되는데 10대 후반, 20대, 30대, 40대의 A형 간염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심한 간염을 앓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요. 한 1000분의 1 또는 10,000분의 1의 환자에 있어서는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간혹은 있습니다. 아니 제가 A형이라서 그런데 A형이라서 A형 간염이 걸리는 건 아닌 거죠? 네, 혈액형과 아, 이 네. 양반이 아닌 것 같았어? 네. 그럼 나는 B형 간염 걸리게요? 아닌 것 같았어요. 한번 물어봤어요. 너무했네. O형 간염은 어딨어? O형 간염. 아닌 것 어쩌면. 같았어. AB형은 그럼 AB 간이 두 개 다 걸려야 돼? 한번 물어봤어요. 자,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간격을 미리 챙겨봐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간이 그냥 내팽개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면 간 이상이 있는지는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뭐 할 거 아닙니까? 뭐 병원에 그런 안 건 없습니까? 가고는 할 수 네.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어야 될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병원에서 반드시 검사를 해야만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야. 간질환입니다. 병원을 먼저 방문하게 되면 간단한 혈액 검사와 초음파 정도를 통해서
대부분 심각한 간 질환을 미리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1차 혈액 검사에는 간 기능 검사, 간 수치 검사가 포함되고요. 여기에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지 보통은 1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지방간이 있는지, 혹시 간경화가 있는지, 간의 종양이 있는지, 담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어지면 추가적으로 간 섬유화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 이 종양이 어떤 종양인지 알기 위해서 복부 CT라든가 간 MRI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검사 과정을 저희가 화면에 정확하게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병원을 찾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실 분이 목이며 이 몸이 좀 노랗게 보이죠. 배를 또 만지시고 하는 게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요. 갑자기 황달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크게 큰 증상은 없었어요. 진짜 그날 그렇다. 여기 응급실에 입원하러 진료받으러 왔을 때 그날 심하게 갑자기 확 왔어요. 야, 갑자기 저리 황달이 왔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야. 숨 정도 한 10초 정도만 쭉 참으시면 돼요. 크게 숨을 들여줬다가 숨 딱 참아보시고. 네, 간 초음파는 간의 모양이라든지 간의 종양 또는 복수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검사입니다. 기를 보는 섬유화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숨을 참아주세요.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고 숨 잠시 참으세요. 네, 간 섬유화 검사에서 붉게 보이는 부위가 간경화가 일어난 부위입니다. 와, 붉은데? 저거는 내시경 아니에요? 간 검사도 내시경을 하는 거예요? 네,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간이 아니고요. 간경화의 합병증인 정맥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위정맥류를 가지고 있네요. 네, 환자분이 9월 13일에 응급실 통해서 오게 됐죠. 얼굴이 노랗고 눈도 노랗고 실제로 황달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네, 복부 CT 촬영을 하니까 간 주변으로 이렇게 복수가 차 있는 소견. 복수가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이 전체적으로 좀 간 비대도 있고 비장 비대. 환자분이 본인은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오셨지만 모르고. 비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비형 간염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간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다가 급성으로 악화가 되면서 간세포 파괴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황달이 갑자기 이렇게 심해진 거거든요. 황달이 최근에 갑자기 심해진 거죠. 예, 며칠 사이, 며칠 사이에. 3일 사이에 갑자기 확. 네. 그래서 치료는 원인이 비형 간염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비형 간염 증식을 억제해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약물 치료를 하면서부터 16까지는 감소를 했어요. 영어가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수치가 준 거 보니까 네. 호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황달 수치가 너무 높고 복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너무 늦지 않게는 오셔가지고 약물 요법에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호전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지껏 살면서 비형 간염 복균이라는 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혈액 검사하고 황달 뭐 검사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암담하죠. 뭐 가족 뭐 친인척들 뭐 형제 아니면 누가 간 이식을 누가 아무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람도 없는데 간 이식이란 말 들었을 때는 많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비형 간염 복균이라는 이거를 치료를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한편 놓이기는 하네요. 지금 아기들이 둘인데 아기 아빠로서도 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전에는 운동도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운동도 좀 해가면서 겸해가면서 몸 관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는 내가 비형 간염 보유자가 아닌지에 대한 검진을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비형 간염이 전염되는 가장 큰 비중은 수직 감염입니다.
이렇게 신생아기 또는 영유아기에 엄마로부터 아기로 전염되는 경우가 우리나라 비형 간염 보유자의 한 9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내가 비형 간염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의 보유자가 아닌지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보유자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좋은 약제가 있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약물만 투여가 되면 절대로 강경화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 합병증으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간 전문의 선생님을 꼭 만나서 내가 현재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를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진짜 이게 황달이 오기 전까지는 네. 모르는 거네요. 저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건강 염려증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있죠. 저 사실 작년에 간 초음파 한번 해봤거든요. 와, 다 했어. 네, 근데 진짜 대단해. 깨끗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술을 조금만 줄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만약에 간염이면 치료는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요? 네,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만성으로 진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99.9%가 완치가 되기 때문에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나 C형 같은 간염 같은 경우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면 반드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단기간에 간에서 체내에서 완벽하게 박멸해낼 수 있는 약물이 개발되어져 있거든요. 이 알약을 8주에서 12주 복용하기만 하면 99.9%에서 C형 간염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으로 진단되면 주저함 없이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완치가 네. 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비형 간염이네요. 네. 문제가 비형간이 있습니다. B형 간염은 C형 간염과 같은 단기간의 완치제는 아직 개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B형 간염의 증식을 억제해서 간세포 파괴를 예방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항바이러스 약물이 개발되어져 있거든요. 이 약물을 적시에 가능한 조기에 그리고 꾸준하게 복용하기만 한다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리고 B형 간염의 완치제도 앞으로 한 10년 내에는 나올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 진짜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 복용의 어떤 부담감들도 환자분들이 이제 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간암 다음으로 또 이제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옛날에 걸려봤던 지방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 아, 유일한 지방간 경험자세요, 네, 지금. 경험자. 네, 그랬잖아. 내 지방 걸려갖고, 야, 내 오늘 지방간 걸려갖고 이제 술도 못 먹고 이제 너는 만남이 좀 줘야 되고 피곤하고 자야 돼. 야, 그 간단해. 그냥 서울로 올라와. 서울 사람인데 왜? 서울은 지방이 아니고 도시잖아. 이런 말을 해가 내가 그놈을 내가 그냥 확 절단 낼 뻔했는데 지방에 이제 알아들었어. 아이, 정말. 참. 진짜 지방간 걸리셨던 거 맞아요? 아 진짜 그랬다니까. 자 그러면 이대로 생각하면 간이 지방이 이제 간에 이제 지방이 쌓이는 병이 아닌가 싶은데 이 지방간 이건 어떤 병입니까? 네, 말씀 그대로 간에 지방이 침착되는 병이고요. 그 말 그대로네. 그냥 네, 뭐. 정의상으로 하면 전체 간의 5% 이상을 지방이 차지하고 있으면 지방이 간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간 조직 검사나 MRI 같은 경우에 말하고요. 간 초음파로는 적어도 지방이 10% 이상, 뭐 20% 이상 침착돼야만 간 초음파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간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죠. 알코올을 좀 과도하게 섭취하는 알코올 지방간이 있고, 비만과 같은 대사 질환에서 유발되는 비알코올 지방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비알코올 지방간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1990년도만 해도 한 우리나라 전 인구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의 연구 결과는 전 인구의 성인의 한 30%, 많게는 40%까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와 지방간 가지고 있다고. 야, 니 술 좀 끊어. 술 많이 먹어서 그래. 이런 말을 그냥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겠네. 네, 비알코올 지방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아니 아까 뭐 10%에서 갑자기 30%, 그래. 40% 이렇게 됐다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짧은 기간에 너무 굉장히 많이 그걸 왜 급격하게 그렇습니까? 올라간 환경 때문에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회가 산업화, 서구화 되면서 너무 잘 먹었다. 네, 섭취하는 칼로리는 많은데 비해서 그쵸.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의 기회가 줄게 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 칼로리 소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잉여의 칼로리가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데 주로 내장 지방, 가장 중요한 간에 침착되는 것을 지방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들도 요즘 보면 뭐 네. 피자, 치킨, 뭐 햄버거, 패스트푸드 되게 좋아하잖아요. 많이 네. 먹죠. 비만인 어린이들도 비알코올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아 청소년에도 아이고. 비알코올 지방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 2000년에서 2005년까지 비교해서 2015년과 17년을 비교해 보면 약 한 7.8%에서 11.2%로 한 4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도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소아에서 청소년에서 지방간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패스트푸드와 같은 서구화된 음식 네. 또는 이제 탄산음료 등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과당. 이거의 과당의 과도한 섭취가 지방간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산에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옆에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햄버거하고 콜라를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콜라도 옛날에는 이 리필 되는 데만 갔거든. 네. 맞아. 근데 이제 서울에 이제 내가 출장을 가면 촬영을 가도 서울 가면 서울역에서부터 지금 막 맥하고 롯하고 두 개가 쫙 그쵸, 다 나오면 있죠. 쫙 두 개가 있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롯 가면 옛날에는 콜라 리필을 해줬어. 맞아요. 그러면 하나 먹고 콜라를 먼저 반쯤 쫙 들이키고 먹고 반 들이키고 한 번 더 주세요 이란단 말이야. 이걸 이제 서울 가면 하면 그 서울 갔다가 내려오면 내가 좀 홀쭉하고 힘들어야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서울서 그냥 그래 가면서 촬영한다고 고생했네 이러는데 이거 그런 걸 먹고 보니까 이게 줄어들질 않아. 그래서 야 이게 막 서울만 가면 먹고 싶고 이래서 이게 지방 안 되겠다. 이래서 지금 저는 그 두 개를 싹 다 끊고 콜라를 내가 안 먹습니다. 이게 좀 올라갔다 오면 내가 촬영한다고 막 기차타고 힘들어 죽겠어야 되는데 뭐 콜라 패스트푸드 잘 이거 먹고 드시고 너무 잘 다녔구나. 먹어. 팅팅하게 오니까 오히려 이건 진짜 문제겠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건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이들이 이 음식들은 잘 관리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우리 손자 손녀들 알았지 할아버지 이야기 잘 들고 그래 많이 먹으면 안 돼. 좋아. 맞아. 진짜 이게 살이 왜 찌다 보면은 네. 왜 막 손가락 마디마디에도 살이 찌고 막 말 사이즈도 커지고 네. 반지를 먹게. 하다가 이제 간에도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지방간을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음료도 줄이고 특히 아이들은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이 과당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부장님 나중에 어떤 위험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비알코올 지방간에는 두 가지 범주가 간단하게 있어요. 단순 지방간하고 이 간 세포의 염증 세포가 침륜하고 간 세포가 파괴되고 변성이 일어나는 지방 간염이 있거든요. 단순 지방간은 간 질환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심각한 질환을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 지방간의 한 4분의 1의 환자가 지방 간염으로 진행하게 되고 지방 간염 환자의 또 4분의 1 정도는 간경화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또 최근에는 이러한 지방간에서 진행된 간경화나 간경화가 없는 지방 간염에서도 간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중요한 것들이 당연히 그러면은 이 지방간도 증상이 없을 거 아닌가요? 그죠? 네, 다른 일반적인 만성 간질환과 동일하게 지방간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간은 이제 지방이 침착되면서 간이 좀 붓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에 살이 찌니까 이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간을 싸고 있는 피막이 팽창되게 돼요. 예, 간 세포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네. 그러나 간 피막에는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간 피막이 늘어나게 되면 간이 좀 묵직한 느낌과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방간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간염처럼 백신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치료하나요? 현재
비알코올 지방간의 표준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이죠. 그러니까 술을 안 먹고. 그러니까 살이, 네. 또 살이 빠지면은 네. 막 혓바닥에도 진짜 혓바닥 들이시는 지금 귓불도 갸름해지듯이 살이 빠지면은 간도 다시 네, 돌아가는 맞습니다. 건가요?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시키게 되면 간에 있는 지방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체중을 한 7%, 기초 체중의 한 7%에서 10% 많게 줄이게 되면 지방간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요. 50% 이상 없어지게 되고 진행된 염증이나 간 섬유화까지도 개선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요, 병원에서 또 간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분은 2년 전부터 꾸준히 약물 치료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처음에 내원을 하게 된 거는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많이 부르고 숨이 조금 가빠서 그래서 이제 원인을 알고자 이제 처음에 방문을 했죠. 20대 초반에 이제 비형 간염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그 모태 감염이었거든요. 모태 감염이라 당시에는 조금 겁이 났었는데 이제 입원 치료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복수도 빠지고 이러면서 내가 조금 노력하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오늘 온 거는 원래 정기적인 검진 때문에 온 거고요. 야, 그래도 이분은 이제 본인이 B형 간염인 걸 아셨기 때문에 좀 낫네. 어떤 면에서. 정기 검진이지만 그래도 나빠지지 않았을지 걱정이 많이 될 것 그렇겠죠. 같은데 저건 MRI 아닌가요? 와, 간도 적었지. 네, 이 환자는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간 MRI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간이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빨갛게 나왔어요. 이게 붉은색으로 나올수록 이렇게 섬유화, 간경화가 심한 진행된 게 심하잖아요. 약 2년간 약물요법을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오늘 좀 비교하는 검사를 했었습니다. 간이 이전에는 빨갛게 나왔잖아요. 이쪽이. 네, 그런데 이렇게 초록색 쪽으로 많아졌죠. 네, 훨씬 많아졌습니다. 6점대에서 3점대로 예, 간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초음파상에서 여전히 조금 작은 결절들이 이렇게 1cm가 채 안 되는데 결절들이 있었죠. 다행히도 간암 소견은 전혀 아닙니다. 네, 간암 소견은 전혀 아니고 다행이다. 그리고 간 표면도 헛웃음을 친다. 이전에 MRI에 비해서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보다. 그리고 결절들 숫자도 많이 감소한 것 같거든요. 많이 회복이 됐네요. 네, 치료 초기에는 저렇게 복수가 있었는데요. 치료를 하고 나서 간 크기도 커지고 복수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 간암이 아니라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앞으로 좀 꾸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염증을 점점 방치하면 이렇게 간 섬유화가 일어나고 간이 점점 굳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는 이미 간경화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 정도에서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결절도 많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왔는데 약물요법을 하니까 간경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직 없어요. 예. 근데 저희가 쓰는 거는 간경화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항바이러스를 치료하니까 염증이 이제 스탑되고 내 간 남아있는 간 기능이 점점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까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영상학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약물요법이 처음에 이 단계에서 아주 초기 간염 단계에서 시작을 했으면 간암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데 나쁜 상태에서 이제 오래 좀 방치를 했습니다. 방치를 해서 좀 좋아는 졌지만 간암이 발생할 리스크는 조금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약을 꾸준하게 복용하면서 정기적인 검진을 해서 혹시라도 암이 발생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발견을 해야 완치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다음 치료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제일 아쉬운 거는 초창에 조금 더 일찍, 그러니까 조금 증세가 조금 이게 많이 악화되기 전에 조금 몸에 좀 이상이 있을 때 좀 빨리 와서 진료를 받아봤으면 조금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저에게 있어서는 인체 여러 장기 중에 가장 소중한 장기라고 생각합니다. 간은 이게 3,000억 개 정도의 세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갈비뼈 안에 소중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 심각한 질환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하면 이 간 질환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 간은 굉장히 우리 몸에 있어 소중한 장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소중한 간을 지키는 간 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 지킴이. 네, 진짜. 근데 또 영상 보고 나니까 네. 이 질문을 한번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게 술을 먹으면 간에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여기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사람들 또 있거든요. 예, 근데 술을 많이 먹었을 때 이 이 장면에서 다 비추면 안 되는데. 예, 간에 얼마만큼 위험을 초래하는지도 좀 네. 듣고 싶어요. 경각심을 좀 맞아요. 네, 진짜 제대로 줄여야 심어주셔야 될 것 되거든요. 같아요. 음주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알코올 간질환은 3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알코올 지방간, 그다음에 알코올 간염, 그다음에 알코올로 인한 간경화. 3가지가 있을 텐데요. 알코올 지방간은 단순히 이제 간에 지방이 많이 침착하는 거죠.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산 대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많이 쌓이면서 이게 분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간이 좀 붓는다든지 초음파를 하면은 지방간 소견을 보인다든지 혈액 검사에서 감마 GTP라는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간염은 이제 염증 세포가 침투하면서 간 세포가 파괴되는 단계죠. 이때는 AST, ALT라고 하는 간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다른 발열성 간 질환과 달리 AST라는 수치가 좀 특징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런데 과도하게 음주를 많이 하는 경우에 아주 드물게는 이 중증의 알코올 간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간 수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되고요. 간경화가 아닌데도 복수가 찬다든지 황달이 올 수가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해서 이 간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제어해주는 그 약물을 투여해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꾸준히 계속해서 알코올을 만성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결국에는 간세포가 파괴되고 여기에 간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알코올 지방간 단계를 건너서 간경화로 진행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간이 위축되게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다리가 붓는다든지 복수가 찬다든지 황달이 온다든지 또는 정맥류 출혈을 한다든지 하는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알코올 간경화에서 간암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알코올성 간 질환 때문에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 많이 보실 텐데 네.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술 먹지 말 걸. 그렇지. 그런 거 사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약물로 거의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이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 대부분 제 외래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들은 이게 잘 본인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중독성이 있으니까. 네, 중독성이 있고 이걸 약물요법으로 잘 조절할 수 없어서 최근에 간질환을 입원하는 많은 경우가 사실은 알코올성 간질환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이게 알코올성 간질환만 가지고 요 부분만 가지고 말씀해 주실 게 이제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다고 뭐 24시가 없는 뭐 어디 산소리 갖다 잡아 이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해 좋은지 이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유해 음주의 범주를 넘지 않는 과음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남자 30g, 여자 네. 20g.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과음을 하게 되면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절주를 하고 금주를 하는 그래서 간세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네.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 또는 민간요법, 네. 생약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없구나. 네, 이런 것에 의존하면서 계속 음주를 지속하는 네. 그러한 행동을
삼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알코올은 또 이게 소장에서 비타민이 흡수되는 과정을 막거나 또 간에서 비타민이 저장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B1과 같은 적절한 비타민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타민 B1 먹고 왔거든요. 네. 술 많이 먹으려고? 아니 그냥 이제 건강을 챙기려고. 네. 좋아.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지방간이든 알코올성 간 질환이든 역시 생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오늘 좀 경각심도 가지고 좋은 정보들 명심하셨기를 바라요. 저도 좀 뜨끔하는 게 있어서 오늘 많이 배운 것 같네요. 오늘 공개 클리닉 외에 오늘 이렇게 간 질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방송 잘 보신 분들은 맞추실 수 있는 공개 클리닉 웰 퀴즈도 지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고 채팅방 들어오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미 씨가 퀴즈 내주시죠. 네, 이것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라고 하는데요. 체내 물질을 처리하고 중요한 기능을 맡아서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상이 생기더라도 자각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로도 불리는 이 장기는 무엇일까요? 진희 씨?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뇌, 2번 위, 3번 간, 4번 폐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사람들이요 참 간사해요. 이렇게 준다고? 조금 전에 듣다 했잖아요. 가을이 됐잖아요. 나뭇잎이 이제 나뭇가지에서 간당하게 붙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힌트를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정답률이 간당간당합니다. 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건강검진 미리미리 챙겨보시고요. 또 요즘처럼 맛있는 거, 몸에 좋은 제철 음식들 많이 나는 계절에 바깥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제철 음식도 많이 챙겨 드시면서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 웰 함께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건강한 소식들 채워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원조 제기동 큰손에서 약초 가공식품을 드립니다.